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농부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씨앗 파종 시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포근해져서 마음이 급해졌죠? 3월 씨앗 파종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씨앗 파종을 하고 물을 흠뻑 뿌려주면 요즘처럼 20도를 넘나드는 완연한 봄 날씨에는 발화가 파종 후에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새싹이 뾰족뾰족 움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는 꼼짝을 못하고 얼어 죽기도 합니다. 노지에서는 고추 모종을 봄밭에 심을 때가 되어야지 냉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2개월쯤 앞당겨 봄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노지의 모든 나물들도 우르르 나오고 야생 취나물이나 고사리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채소가 귀한 때라서 이 채소들은 식탁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한 입도 버리지 않고 알뜰하고 감사하게 요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토양의 양분으로 4가지를 공급을 해줄 겁니다. 먼저 잘 부숙된 유기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퇴비를 넣어 주었고요. 유박도 살짝만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은행입니다. 천연 살충제를 만들고 나온 찌꺼기이고요. 저는 이 밭에 토양 살충제 대신 천연 살충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연 재료만을 가지고도 토양 살충 효과는 충분합니다. 모든 재료를 흙 위에 살포한 다음 땅을 한번 파줍니다. 그리고 씨앗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곱게 흙을 만들어 주고요.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양을 고르게 만들어 준 다음 씨앗을 흩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잡초 방지와 수분 관리를 위해서 비닐을 씌우고도 심습니다. 제가 3월에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먼저 미니 하우스를 만들어줄 활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활대를 하나 먼저 꽂아주고요. 비닐을 씌워야 하기 때문에 이 활대를 먼저 꽂아줍니다. 활대의 간격에 맞추어서 골을 먼저 파줍니다. 이른 봄에 먹는 채소들은 냉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심을 겁니다.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다 만들어진 토양을 한번 가까이에서 보실까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토양이 잘 만들어졌죠? 씨앗이 발화도 잘 되고 채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땅을 깊이 파주고 흙을 잘 혼합해 주었는데도 은행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 은행들이 토양 살충제 역할을 해서 벌레들이 극성을 못 부릴 겁니다. 이 시기에는 토양 살충제를 뿌리지 않아도 벌레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채소 키우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씨앗 파종할 골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한 뼘 간격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호미를 이용해서 낮게 윤곽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흙을 고르게 만들어 주고요. 이 자리는 상추를 파종할 거라서 조금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장점은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소들은 많이 심을 수도 있고 골고루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랑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쁘게 잘 되었죠? 그리고 고랑 사이에 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주면 관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씨앗 파종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오늘 파종할 씨앗이 9가지라고 했는데 고랑이 6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씨앗들을 파종할 자리에 하나하나 구역을 나누어서 놓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고랑은 상추만 심어줄 거고요. 두 번째 고랑은 일당귀와 고수를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랑에는 루콜라와 치커리를 심을 거고요. 네 번째 고랑에는 돌산갓과 쑥갓을 심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열무이고요. 마지막에는 당근입니다. 요리를 했을 때 색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근도 하나 심어줍니다. 이제 씨앗 파종을 한번 해볼까요? 씨앗 파종 시에 주의할 점은 너무 깊이 심지 않고 수분을 마르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 파종은 촘촘하게 해서 솎아 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새싹들이 어릴 때 부지런히 소금을 해서 봄 모종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이 넉넉하게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씨앗 발화의 조건은 수분, 산소, 온도, 햇빛만 충족되면 어떤 씨앗이든지 발화가 잘 됩니다. 저는 씨앗을 파종할 때에 광발아, 안발아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흙에 살짝만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떤 씨앗이든지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광발아, 안발아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까요? 광발아는 빛이 있어야 싹이 잘 나오고요. 광발아 씨앗을 몇 가지만 알아보면은 상추, 쑥갓, 배추, 양배추 이런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암발아는 빛이 없는 곳에서 발화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암발아의 대표적인 씨앗으로는 오이, 토마토, 가지, 파, 무 등입니다. 씨앗의 발화는 기온이 높을 때보다 약간 서늘할 때가 더 잘 됩니다. 유기물이 충분하고 보수력이 있는 비옥한 토양에서는 씨앗 발화는 거의 100% 성공합니다. 씨앗을 파종한 다음 조루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물을 줍니다. 씨앗을 살짝만 덮었기 때문에 수압이 센 것으로 주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지 않고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천천히 조금씩 주어가면서 2번 정도 반복해서 줍니다. 씨앗을 발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에 담궜다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씨앗을 물에 담궜다가 파종을 하면 씨앗이 부패가 되어서 발화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 파종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씨앗 발화는 100% 성공하실 겁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고요. 비닐만 씌워주면 됩니다. 먼저 활대를 간격을 맞춰서 꽂아주고요. 이 방법은 이른 수확을 위해서 노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씨앗 파종 후 비닐을 씌워주면 수분 유지와 온도가 맞기 때문에 발화도 3일 정도면 거의 모든 씨앗이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 발화된 것이 확인이 되고 비닐을 처음 밀폐해둔 채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관리가 약간 필요합니다. 밀폐둔 채로 그냥 놓아두게 되면 새싹들이 짱짱하게 자라지 못하고 웃자라게 됩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갈 때는 덮어주고 낮에 해가 뜰 때에는 약간씩 양쪽에 환기가 되도록 열어줍니다. 그리고 자람새를 확인해 가면서 소금도 계속 해줘야 합니다. 땅속에서 늦게 나오는 새싹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금도 해서 계속 드시면 됩니다. 비닐을 밀폐시킬 때에도 저는 이 방법으로 합니다. 씨앗이 나오면 바로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 소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는 돌멩이로 눌러놓고 북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는 밀폐를 완전히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관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오늘 씨앗 발화도 잘 되고 채소가 귀할 때 빠른 수확을 할 수도 있고 냉해 없이 싱그럽고 다양한 모듬 채소 백화점을 뚝딱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씨앗을 파종한 지 3일째 된 모습인데요. 습도와 온도가 발화 조건에 딱 맞았는지 모든 씨앗이 땅을 뚫고 뾰족뾰족 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새싹 소금도 해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텃밭이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은 방법으로 파종을 도전해 보시고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상토를 이용해서 좋아하는 씨앗을 구입하고 파종하는 재미와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신비를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산골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